얘기했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오늘 본격적인 그 기레기 툰, 네. 기레기 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거. 네. 오늘 기레기 툰 주제는요. 뭐 다 이미 조금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는데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밀리고 밀려서 또 지금은 또 여가부 장관 후보로 김영이 나와가지고 네. 그 이슈 다 가져가 버렸어.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네. 김현숙 장관, 네. 여가부 장관이었던 김현숙. 네. 진짜 문제가 많은데 뭐 다 없어져 버렸어. 잼버리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는데 잼버리 나오지도 않아 지금. 요새 양평 얘기도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슈 다 이슈를 덮어버렸어 진짜. 야 정말 이슈를 덮는구나 딱 들어요. 사람들이 김현숙이라는 사람을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여가부 장관으로만 알고 있는데 김현숙 씨도 정치를 한 지가 꽤 됐어요. 본인이 이제 전공은 경제학과, 경제학 박사고요. 순수대 경제학과 교수이고 국회의원이었어요. 2012년도에 제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 13번으로 국회의원을 했고 여가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뭐 경제학자가 왜 하냐 하는데 경험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여가위 활동을 했으니까 여가위 활동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원내대변인, 원내 부대표까지 했고 왜냐하면 비례대표 의원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원내. 그러다가 비례를 그만두고 2015년부터 17년까지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 비서관을 해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사실 근데 그 문제를 상대적으로 언급을 안 해.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근데 그것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잼버리 사태라든가 그런 거 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김현숙이가 박근혜 정부에서 한 2년 넘게 고용복지수석 비서관을 하면서 했던 행태가 있어요. 이게 진짜 나쁜 짓이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2021년도에 윤석열 캠프, 대선 캠프 들어가갖고 여기서 고용복지정책본부장을 맡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된 다음에는 그 정책특별보좌관 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초대 여가부 장관을 하는 거죠. 제 10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예. 여가부 장관 됐을 때 서울신문이 단독으로 어떤 게 나왔냐면은 이 김현숙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는 욕하지만 보수에서는 전통적으로 말해오던 그런 의식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양성평등이란 말 안 쓰거든요. 성평등하고 양성평등 사이 뭔지 아세요? 그죠. 우리 진보적인 사람들은 양성평등이란 말 안 써요. 우리는 성평등이라고 하지. 왜냐면 양성평등이라는 건 남성과 여성만 얘기해요.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성소수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이 물론 남성과 여성이 있지만 동시에 나는 남성도 여성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트랜스젠더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 그러니까 성평등이라는 거는 성소수자도 다 포함된 거고 양성평등은 아예 성소수자를 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들은 계속 이걸 주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예전부터 국회의원 때부터 이런 주장을 해오던 사람이에요. 저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보수 정권한테는 맞는 사람인 거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사실은 세계적인 추세에서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지금 양성평등 기본법, 성평등 기본법이 있는데 이거를 양성평등 기본법을 바꾸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가부 같은 경우 남성연대에서 여가부 폐지 옛날부터 주장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옛날부터 이 남성연대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하면서 폐지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동시에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군 가산점 부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되게 진보적인 관점이거든요. 사실 진보에서 많이 보통 주장하는 게 남성 성평등 얘기하면서 군 가산점을 반대하는 얘기를 많이 해왔어 진보에서.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주장했어요. 군 가산점 부활 반대한다. 이런 거는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이슈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대남들 소위 이찐남들이 보면은 막 기겁할 이야기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하고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만 주장한 게 아니고요.
되게 놀라운 주장을 많이 했다니까요. 사실요. 어떤 주장을 했냐?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같은 거 이야기하면서 뭘 주장했냐면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정부뿐만이 아니지 그 어떤 단체에서 사람을 뽑을 때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나름대로 이 성평등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성 할당제 같은 거 주장하는 거죠. 이거 볼 때 진보 쪽에서는 많이 주장하던 거거든요. 또 공천할 때 지역구 공천할 때 여성을 30% 의무화하자.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진보적인 네. 관점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주장해가지고 2014년 기사에 보면은 새누리 초선들이 톡톡 튀는 민생법안 내놓는다 하면서 나온 기사가 있어. 물론 이때 한기호 같은 사람들은 반대하죠.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이 정부의 여가부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가부장을 하면서 본인이 주장해왔던 이런 것들 지금 다 뒤집은 거지. 그러니까 철학이 없네. 철학이 없는 사람인 거야. 신념이 없는 거. 제일 문제는 2015년부터 박근혜 청와대에서 대변인. 고용복지 수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용복지 수석이라는 게 뭐냐면 이 노동개혁 관련해 갖고 하는데 언론을 담당하는 거야. 언론을 특히 언론을 담당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면 당시 노동단체 관련해 가지고 노동단체를 압박하고 또 노동단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주려고 청년단체들 있잖아요. 청년단체라든가 아니면 이 뭡니까 보수단체들을 이 집회할 수 있도록 사주 같은 거 하고 돈 지원하는 거 그런 행동을 해요. 그게 문제가 돼갖고요. 결국은 2018년도 그 국정농단 수사 같은 거 할 때 박정권 노동개혁 노총 압박 등 혐의 이병기 김현숙 수사 의뢰해요. 검에 김현숙이 했던 게 뭐냐면 기사 한번 볼게요. 고용노동부가 부처 예산을 동원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홍보하고 노총의 외압을 가한 혐의로 이병기와 김현숙을 수사 의뢰했는데 이 김현숙이 어떤 행동을 했냐 이런 걸 해요. 노동개혁에 반대해 노사장과 대화를 거부한 한국노총을 압박하려고 국고지원금을 중단했다. 또 김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8월 고용부 차관 직속기구를 설치한 노동시장 개혁의 상황실에는 비선기구를 지휘했는데 김 전 수석은 상황실을 움직여 노동개혁을 홍보하거나 친정부 보수시민단체 시위를 기획 지시했다. 이 과제에 사용된 예산은 88억 9천만 원. 어마어마하죠. 고용부 소관 예산과 고용보험기금을 불법 전용. 그러니까 공금을 전용이라는 거는 다른 데 써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범죄예요. 이걸 가지고 본인이 시위를 해달라고 88억 9천만 원을 이용해갖고 보수시민단체 시위를 지휘한 거죠. 야, 이거 엄청난 범죄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어마어마한 범죄예요. 정말.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이거를 2018년 6월부터 수사했다고요. 경찰이. 그러면 이거 설마 윤석열이가? 아니 이때면은 뭐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윤석열 사단이니까. 근데 이게 수사를 하는데 문제는 수사만 해. 결론 안 내고.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결론 안 나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수사하고 있는 와중에요 아직 윤석열 캠프에서 김현숙을 영입을 해요. 그렇죠. 2021년 캠프에. 이때는 아직 수사 결과가 안 나왔어 아직. 5년 동안. 야, 그거 왜 그래? 그리고 당선돼요. 윤석열이 당선되면서 김현숙 씨를 정책 특보로 써요. 근데 이때도 아직 말하는 아까 수사 결론이 안 났어. 자. 그러다가 어떡하냐? 4월 달에 검찰에서 무혐의. 80몇 억인데. 무혐의. 그게 어떻게 모형이가 돼? 아니 무혐의를 하더라도 왜 이게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5년이 걸려요. 5년이 걸려. 5년이면 재판까지 다 끝냈을 시간이에요. 그런데 수사 자체를 해가지고 이거를 뭐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불기소를 하든지 결론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5년 동안 끌다가 2022년 작년에 4월 달에 가갖고 검찰이 무혐의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마음대로 안 장관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아니 능력 있는 애도 아니고.
야, 난 이거 보면서 이 기가 막힌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김태호라든가 여러 사람들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 그냥 써버리잖아요. 야, 참. 응? 그리고 뭐 김태호 유세 나오니까 사만하고 써버리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예 그냥 불기소하고 무혐의 만들어주고 잠깐 써버리는 거지. 그래갖고 덮어버렸어요, 그냥. 2018년도에 그 고발당한 이 사건이 작은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아 유명 의원님 뭐 천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그거 몇십 년, 10년 넘는, 그러니까. 30년 된 그거를 다 영수증 휘발된 거 그거를 진짜 윤명 의원님은 휘발된 건데 오래돼가지고. 그거를 한 덩어리가 써먹잖아. 네. 그 새끼가. 아.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기가 막힌 거라니까, 진짜. 정말 기가 막힌 거라니까요. 농단이다, 농단. 80몇 억, 야 거의 90억 가까이인데. 그러니까. 이재명이면 사형당했을 거야. 그렇죠. 진짜죠. 이 돈을 딴 것도 아니고, 정치권에서 시민단체들한테 시위하라고 사주하는 거 아니야, 시위사주. 거기에 고발사주. 거기에 90억을 쓰는 거야, 90억을. 근데 그 돈도 다른 돈을 뭐 하는 겁니까? 유용해서. 이거 범죄거든요, 완전히. 근데 이거를 그냥 무혐의로 끝내버렸어요. 이게 뭐 무기징역형 정도가 나와야 될 판에. 정말 기가 막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 팩토리에 부엉이님이 오셨고요. 또 박지동 TV에 크라운님이 들어오셔갖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부엉이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여가부장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때부터만 거의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들어오면서부터 여가부 폐지 공약 이야기하죠. 여가부 폐지하러 온 사람인 거지. 야, 난 정말 이 정부 보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 폐지하러 왔고, 통일부 장관은 북한하고 관계 완전히 끝내려고 들어왔고, 와. 그리고 저기 뭐야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국방부 장관은 아예 뭐 쿠데타가 뭐 문제 아니, 없다 그래버리잖아. 일장기 그 뭐야 그 들어와도 그러니까 문제 없고. 다른 국기다. 도대체 난 여기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저기 뭐야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모순된 장관들이에요. 야, 이래 되나? 그러니까 그 역할에 반하는 완전 반대적인 그냥 그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네. 응? 야, 진짜 반통일론자가 통일부 장관 하니. 그게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해. 근데 김현수 장관은 장관으로서 이제 뭐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잼버리 무능이죠. 근데 1년 전에 사실은 전북 김제 부안에 이현택 의원이 이미 예견을 했어요. 유명한 양상이죠. 그래서 1년 전에 이거 괜찮겠냐. 뭐 가뭄,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뭐 그 저 뭐야 땅도 그렇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뭐 이거 유치했다고 하더라도 지네들이 지금 준비할 기간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이때 뭐냐면 자기가 태풍, 폭염, 대책 다 세워놨다 얘기했는데 결과는 전혀 아니죠. 세워놨다. 난리가 났죠. 이야. 분명히 말했어요, 이렇게 1년 전에. 다 얘기했어요. 뭐 배수로도 다 팔았고 그러니까. 다 됐다. 과학적으로. 참나. 근데 시작하자마자 난리가 난 거죠. 시작하자마자. 근데 이거를 본인의 책임인데 자꾸 뭐 전 정부라든가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왜 있어? 차라리 날 시키던가. 그렇지. 참 황당해요, 진짜. 그러면서 또 하나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이 잼버리 딱 했을 때 태국인가? 태국인가 이제 그 지도자 한 명이 그 여성 그 샤워실 들어가갖고 이제 샤워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 이 한국 관계자들 따르면 여성 지도자 들어간 다음에 따라 들어가갖고 뭔가 좀 의혹이 있다 하고 또 한쪽은 아니 정말 실수로 들어가서 샤워하고 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가부 장관은 이거에 대해서 경미하다고 얘기한 거지. 그렇죠. 자기가 보고받기로는 되게 경미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또 논란이 됐죠. 여가부 장관이 너무 이 문제를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야기를 한 거죠. 경미하게 봤다. 그래서 그때 이거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너무 쉽게 보고 있다. 그 이슈가 한번 있었고 그 또 하나는
사실은 이 행사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다고요. 그때. 근데 그때 여가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청소년들 굉장히 잘 즐기고 있다. 아주 불만족하는 사람들은 4%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기자들이 열받았지. 야. 그런데 물어봤어. 그럼 여론조사가 근거가 뭐냐? 몰라 본인도. 자기는 그냥 들은 얘기 한 거래. 대답이 다 이런 식이에요. 뭔가를 얘기를 해. 기자들한테 지금 아주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불만족하는 사람이 4%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어봐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고 이 근거가 뭐냐? 어디서 4% 나왔냐?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세계 연맹의 조사에 따른 거다. 출처는 모른다. 그냥 자기 들은 거라는 거. 들은 거라는 거. 병신이라는 얘기를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죠. 디테일한 건 모른다. 나 바보예요. 디테일한 건 모른다. 아니 지금 난리가 나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본인이 최소한 뭐 통계를 얘기하려면은 아니 방송에서 통계 얘기하면은 그거 얘기하잖아요. 여러 그렇죠. 가지 이게 뭐 어디 조사하고 언제 했고 이런 몇 것들. 명. 근데 그런 거 몰라. 디테일한 건 몰라요. 그러면서 말끝마다 검토 중이다. 세계 연맹과 논의하고 있다. 전라북도가 답변할 질문이다. 그러면서 답변을 다 회피하니까 기자들이 진짜로 제대로 알고 나와라 막 얘기하잖아 이렇게. 망신이지 진짜. 근데 얘네들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더 황당한 거 이렇게 엉망이 됐어. 그래갖고 기자들이 물어봐요. 이래가지고 부산 엑스포 개최할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황당한 얘기하죠. 잼버리 사태야말로 한국의 그 위기 대응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에 보여준다고. 세계. 아니, 이거는 너무 대응을 잘해가지고 마치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가 대응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을 보였다 하면 이해가 돼. 왜냐면 이거 외신들도 다 인정하는 거니까. 근데 잼버리 사태는 정말 엄청난 망신 아니에요. 망신. 근데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야, 진짜 너무 황당한 거지. 황당?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인식이. 야, 거꾸로 완전히 이렇게 거꾸로 말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30, 40년 지났어. 그럼 상황을 몰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화면만 딱 보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그치. 한국 위기 대응 능력 보여줘? 야, 되게 그때 잘했구나.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 맞아. 우리가 저만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 때문에 뭐 80년대, 90년대 뉴스를 보고 있잖아요. 디테일 안 보면 잘 내용을 이해를 못 해. 그러면 제목만 보면은 아예 전혀 딴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 기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의 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공인이고 얘네들이 역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짜 뉴스를 쓴다는 건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황당한 거지. 황당한 거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네 뻔뻔함. 와. 그러면서 나는 이 정부는 진짜로 공통점이 있어요. 원래 잼버리 관련해가지고 일일 브리핑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일일 브리핑 하잖아요. 우리가 해. 이거 우리가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데 그거 안전하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일일 브리핑 하잖아요 매일. 홍보 영상도 만들고. 진짜 황당하잖아. 그런데 이때도 잼버리 문제가 터지니까 일일 브리핑 하거든요. 근데 하다가 갑자기 중단을 하고 취소해버려. 원래. 얘들이 특기잖아 이게. 그렇죠. 윤석열도 하다가 용산 온 이유가 뭐 기자들과 소통하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도어 스태핑. 도어 스태핑이라고 해놓고 갑자기 안 해버리잖아. 그렇죠. 근데 최근에 김행도 그렇지. 일일 브리핑 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가짜뉴스 전쟁. 안 한대. 네. 진짜. 지가 얘기하고 지가 진짜 황당해. 근데 가짜뉴스도 아니거든요. 실제 얘기야. 가짜뉴스면은 어떤 내용이 거짓말인지 말해야 돼. 그게 아니고 자기와 관련된 의혹을 얘기하니까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안 한대. 야,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김현수 장관이 브리핑을 갑자기 취소해버리고 해버리니까 그때 대변인이 뭐라고 하냐? 취소 이유 파악된 거 없다. 파악된 거 없다. 갑자기 그냥 안 해버려 막. 정말 참. 그리고 또 크게 하나 있었던 게 그거죠. 숙소. 딴 학생들은 진짜 땡볕에 정말 그러니까. 열수병 걸리고 힘들어하는데 본인들은 에어컨 있는. 에어컨 있는 그것도 잼버리 야영장에서 16km 떨어진 변산반도 텐트에
탕방원 여기서 이제 2인실에서 화장실까지 달려 있는 화장실 딸려 있고 샤워실 달려 있고 다 여기서 쉬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여기 간 거는 저기 딴 이유가 아니고 신변위협. 신변이. 왜냐면은 그 8월 4일 날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거든요. 라이프 총으로 쏴버리겠다 막 그게 올라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찰이 실제로 동원돼가지고 신변 보호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리. 그게 아니야. 신변 위협 전에도 축박. 미리. 그러니까 신변 위협은 8월 4일이었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8월 1일부터. 그러니까 1일이 개막일이에요. 개막날부터 여기 있었어. 그리고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한덕수가 지시를 했어요. 현장 지키라고. 근데 그러고서도 지키지 않은 거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야 대단하다 정말. 윗물이 더러우니 아랫물도 더러웠어. 이건 진짜 거짓말인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잼버리 끝난 다음에 여가위에서 당연히 전체 회의에서 불러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당 의원들이 다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본인도 그냥 숨어버리잖아요. 국회 대기하고 여당 의원들 없으면 안 하겠다는 거지. 그래갖고 열받아가지고 권인숙 위원장하고 야당 의원들이 찾으러 왔어. 왔더니 원래 국회 대기실에 있어야 되거든요. 대기실에 없어. 그래가지고 대변인한테 물어보니까 대변인이 화장실로 숨어버리고 그리고 여가부장관 어디 있었냐? 자동차로 숨어버렸대. 그래서 못 찾았어요. 도피 사건. 돌발 영상이 나는데 엄청 말도 안 되더라고요.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장관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야 장관이 뭔데 여당이 없다고 자기가 참석을 안 해. 잠수 타고. 기가 막혀.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결국 희한한. 김행 지난 9월 13일 날 이제 개각을 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문책인데 문책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죠. 근데 문제는 새로 온 사람이 더해. 다 쓰레기. 더하니까 김현숙이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김행도 오늘 하려고 했는데 김행은 다음 주에 따로 하는 거고 바로 이게 바로 이 김현숙이었습니다. 이 김현숙 씨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남기면서 우리 박찬호 작가가 또 하이퍼 리얼리즘 그림을 그려왔죠. 바로 이거 웬일입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뭐 있는 대로 저는 느끼는 대로. 잼버리 사태로 한국 위기 대응 영향 보였다. 세월호 수사 사상 낭비. 제가 이것도 하다가 안 했는데 세월호 국조위 관련해가지고 그게 세금 낭비라고 얘기했었죠. 네. 작품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제 작품은 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보시면 되는 건데 느끼시면 되는 건데 뭐 사진을 보면서 최대한 가장 근접하게 그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 제가 김행도 봤는데 김행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정말 거의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요. 이렇게 김현수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또 자료를 남겼습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